나섰습니다. 탐사대는 동굴 깊숙이 들어가 지하강 육상 생태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탐사대의 눈에 제일 먼저 띈 것은 우리에게 독고미로도 알려진 타란툴라. 타란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류에 속합니다. 더 자세한 관찰을 위해 채집을 시도했습니다. 앞다리를 접고 있는 이 녀석은 농발거미. 채집 도구 주변을 맴돌기만 해 탐사대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바다와 가까워지면서 더 다양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8km가 넘는 긴 동굴 탐험을 통해 탐사대는 지하강의 다양한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탐사대는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거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은 굵은 빗방울. 그러나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기엔 탐사 여정은 빠듯했습니다. 길어봤자 몇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특징인 열대 소나기 스콜. 우린 탐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탐사대는 팔라완 북쪽에 위치한 칼라윗으로 향했습니다. 거센 파도를 가르며 달려가기를 몇 시간. 거짓말처럼 이내 비가 멈추고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칼라윗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가 빠지기 쉬운 뻘 해변이라 배에서 내리는 곳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힘겹게 도착한 칼라윗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엄청난 수의 박쥐떼. 이 섬은 박쥐섬으로도 알려져 있을 만큼 엄청난 수의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박쥐의 이름은 날여우 박쥐. 여우와 생김새가 비슷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은 박쥐과에서도 큰 편에 속해 날개를 펴면 그 길이가 성인 남자의 키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보통의 박쥐들이 동굴과 같이 어두운 곳에 서식하는 반면 날여우 박쥐는 나무에 매달려 생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녀석들은 보통의 박쥐와는 다른 아주 독특한 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일박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녀석들의 주 먹이인 무화과입니다. 네, 보통 박쥐들은 그 육식성인 경우가 많은데 그 육식성인 그 박쥐와 다르게 이 날여우의 그 특성은 그 섬유질인 과일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배설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묽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기가 많은 배설물. 박쥐에게 나무는 식량 공급처였습니다. 탐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숙소 인근에서 무화과 열매를 먹고 있는 박쥐를 발견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열매를 먹고 배설하는 박쥐. 도처에 널려있는 무화과 덕분에 녀석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의 생존이 위협당하지 않는 한 섬은 박쥐의 낙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탐사 여정의 마지막 날, 탐사대는 칼라윗을 뒤로 하고 팔라완의 수중 생태계를 확인하기 위해 판갈루시안 섬에 도착했습니다. 수중 생태 탐사에 나서기 전 먼저 이곳 안전 요원에게 판갈루시안 섬 생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수중 탐사 시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니 이젠 직접 바다에 나갈 차례. 장비를 착용하고 판갈루시안 섬 인근 바다 속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속에는 다양하고 신비로운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돌 틈 사이에 숨어있는 이 녀석은 우리나라의 홍어와 사촌격인 블루 스포티드 스팅레이. 뒤이어 화려한 문양을 가진 열대 어종도 장소를 옮길 때마다 목격됐습니다. 크기가 작은 종류의 물고기도 여러 종 목격됐습니다. 뱀처럼 보이는 이것은 해삼. 화려한 문양을 가진 녀석의 길이는 2m나 됐습니다. 서로 공생하며 지내는 산호와 열대 어종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대왕 조개류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문양의 열대 어류들이 쉬지도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활동성이 강한 어류들과 더불어 말미잘이 번성하고 강한 보색을 띤 해마가 제 나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낮의 바다 속은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지고도 수중 탐사는 계속됐습니다. 낮과 저녁, 해양 생물들의 생명 활동을 비교하기 위해 탐사대는 다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탐사 시간이 달라지자 목격되는 어종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낮에 목격되지 않았던 독가시치의 한 종류. 산호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잠을 자고 있는 화려한 색깔의 물고기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도 목격했던 블루 스포티드 스팅레이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명력 넘쳤던 낮과는 달리 밤바다는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땅 위의 동물처럼 수중에 사는 생물종 사이에서도 시간에 따른 생명 활동의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마무리된 탐사. 야간에 활동하는 도화돔류,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그 정도 활동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낮에 활동하던 물고기들이 그 암초라든가 그 코랄 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거나 또는 자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라이트 립시스 때는 주로 이제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야행성 무척수 동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것들이 이제 가장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종다양성 집중지역 팔라완의 생명활동 탐사는 오늘 수중 야간 탐사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난 3주간 탐사대는 팔라완의 다양한 생태계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산과 절벽, 그리고 동굴 사이로 오가는 위험하고 고된 탐사 여정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팔라완의 자연은 다른 것이 아름답다는 오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